자,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을 샘플 작업들을 하면서 툴도 익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 작업으로 뭘 할 거냐면, 자, 검색창에 바바라 크루거라고 치면 아주 유명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작년에 태평양 미술관에서 되게 크게 했던 전시,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밖에 샘플을 못 보여주는 거 이해를 해주고요. 자, 대표적인 이미지, 제일 유명한 이미지 이거죠. 백화점 세일 때마다 전국의 어느 백화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차용해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거 국내 전시에서도 했었던 거죠. 아메르 퍼시픽 미술관에서 했던 거.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그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해요. 저작권 문제로 자세하게 보기는 힘들지만 대충 모양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세요. 그래서 바바라 크루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그 이미지를 아주 다르게 읽히게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환기시키거나 그런 식의 작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업을 우리가 샘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하나 가져오는데,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툴 학습을 병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고 끊어서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 또 조금 보고 여러분들이 또 해보고, 조금 영상 보고 끊어서 여러분들이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DSLR이나 미러레스로 촬영을 하게 되면 로우 파일이라는 게 생기죠. JPG랑 좀 다른, 지금 이게 로우 파일인데 지금 캐논 로우 파일은 CR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게 되면, 포토샵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런 새로운 창이 떠요. 지금 여기 보면 필요한 것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색온도는 3150도로 찍었대요. 찍을 때. 그래서 색온도를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색온도를 점점 높여주면 얘가 광원이 굉장히 노란 컬러였기 때문에 점점 더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붉게.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색온도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색온도를 이렇게 맞춰놓고 찍으면 이렇게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본 한 이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찍은 건 이렇게 찍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색온도를 맞췄으면 이렇게 찍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PG 뿐만 아니라 로우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원본 파일을 이렇게 좀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600도로 카메라로 놓고 찍었으면 아마 이 공간이 이렇게 새빨갛게 나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색깔을 좀, 색온도를 조절을 해주고, 색조는 이렇게 색환을 살짝 돌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붉어서 그런데 일반적인 컬러는 색조를 많이 돌려주면 색이 확확 돌아가니까 요거는 잘 보고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노출 값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노출을 좀 잘못 맞췄을 때. 그렇다고 해서 잘못 찍은 걸 완벽하게 보정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도 살짝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출 조정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밝게,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조금 낮춰주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고, 요거는 블랙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요 활기, 아까 전에 채도랑 활기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채도는 전반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거, 활기는 그 부분적으로 좀 채도가 떨어진 부분만 조절을 해주는 거. 그래서 활기를 조금만 높여주면
조금 채도가 떨어졌던 부분들만 살짝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컬러가 좀 풍부해 보이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열기를 해주면 로우 파일에서 세팅된 값으로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촬영을 할 때 JPG랑 로우 파일이랑 동시에 저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JPG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로우 파일로 제대로 된 노출값이나 컬러 조정을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그런 방법을 보통 많이 쓰죠. 대략 이렇게 맞춰놓고 이미지를 열기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가져와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드로 확인해 보면 RGB의 8비트 컬러로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DSLR로 만약에 찍었으면 16비트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옛날에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8비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냥 쭉 훑었는데 지금은 샘플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실습해보고 한번 듣고 실습해보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우선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포토샵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별의별 다양한 방법으로 포토샵을 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한 지가 95년도부터 했으니까 25년 정도 했나? 그러니까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을 써요. 물론 최신 방법도 쓰는데 가끔가다 구닥다리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나는 작업을 할 때 아직도 구닥다리 방법을 유지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을 복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하나 꼭 복사를 해두고 작업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냥 얘를 클릭을 해주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배경을 잡고 요렇게 요 레이어 아이콘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은 레이어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배경을 요 아이콘으로 갖다 대면 이렇게 똑같은 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요 원본은 항상 여기 백업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구닥다리 습관이 있는데 요즘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 원본 소스에서 뭔가 가져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원본을 이렇게 백업으로 두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나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요즘은 요렇게 백업을 안 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 여기 보면 메뉴가 이렇게 쭉 뜨죠. 근데 요 아이콘에서 오른쪽 키 눌러주는 거랑 요 이름에서 아이콘 눌러주는 거랑 달라요. 요 아이콘에서 눌러주면 요 아이콘에 관한 요 레이어에 관한 옵션이 뜨고 요 레이어에 뭔가 작업을 하려면 요 이름에 갖다 대고 오른쪽 키를 눌러줘야지 그 해당 합당한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요거에서 고급 객체로의 변환,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스마트 레이어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요걸로 해주면 요렇게 지금 아이콘에 뭔가 하나 요렇게 그 마크가 하나 됐죠. 그래서 일반 레이어랑 다르게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냐면 이 레이어에서 요 원본을 기억을 해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크기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리면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급 객체로 해놓으면 줄였다가 늘려도 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고급 객체로 해두고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을 얘가 담고 있어서 만약에 뭔가 작업을 잘못했더라도 충분히 원본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나중에 막 세부적으로 잘라내고 합성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면 뭔가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우개질을 한번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된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여간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 스마트 레이어로 쓰고 어떤 거는 그냥 일반 레이어로 하고 이런 게 구분이 점점 갈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일단은 스마트 레이어로 한번 바꿔보고 얘를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레벨과 곡선을 많이 쓴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로우 파일을 불러왔을 때 어느 정도는 조절하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되니까 레벨로 먼저 명도 쓰지 말고 레벨 하라 그랬죠. 레벨로 해줘서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조금 어두운 것 같으니까 조금 밝게 해주려면 요 중간값 그레이 값을 밝게 해주려면 밝은 부분이 넓어져야 되니까 중간값을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조금씩 밝아지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때 요거 밑에 거는 설명을 안 해줬죠? 요거는 뭐냐면, 가장 어두운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이쯤에다 두면, 이만큼의 블랙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밋밋해지는 거겠죠? 또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를 요 가장 밝은 부분을 이쯤에다 두면, 이만큼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불러왔을 때 이 그래프가 풍부하게 다 있는 것이 좋은 이미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끊기는 부분이 없죠. 근데 잘못 찍으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풍부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제대로 찍힌 사진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정도 약간만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이렇게 밝게를 해줬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줬더니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레이어처럼 이렇게 붙었죠. 여기 부분을 보면, 자, 그래서 원본하고 눈가를 지워주면 원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신식 방법이고, 구식 방법은 얘를 해주면 아까 원본을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옛날에는 다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스마트 레이어를 안 하고 요 레벨을 해줬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눌러줬으면, 자,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바뀐 거는 확인이 됐는데, 자, 여기 밑에 별도로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게는 확정된 거예요. 이미지로. 레벨이 먹은 이미지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백업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 레이어를 해주면 언제든지 요 눈깔만 지워주면 밑에 하위에 붙은 요 내용만 지워주면 원본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 더 편해진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해주면 지우개가 안 먹어요. 근데 확정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우개가 이렇게 먹죠. 그죠? 자,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내비둘게요. 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해당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요게 활성화고 지금 얘가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여기다 작업을 요 레이어에다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활성화되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작업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이 레이어에다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 레이어가 활성이 돼 있으면 또 여기 레이어에 작업이 안 되고 엉뚱하게 여기에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요 레이어를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할 때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요 레이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질문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선생님 뭐가 안 돼요 그러는데 보면 레이어 잘 봐 그러면 레이어를 엉뚱한 거에다 잡아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이 제일 많은 게 요 선택 영역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게 요 두 가지, 레이어를 잘못 선택하거나 선택 영역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것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요 레이어를 내가 지금 어떤 레이어를 작업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레벨을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 때는 곡선을 많이 쓴다 그랬죠. 곡선을 열어주고, 자,
곡선에서는 색깔을 주로 쓰지만 부분적으로 그 명도 조절을 해줄 때도 쓴다 그랬죠. 그 예를 들면 여기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고 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를 클릭해주고 여기를 살짝 밝게를 해주면 자 곡선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부분만 밝게 해주려면 나머지 부분은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려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부분이 살짝 변화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로 해주는 것이 컬러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붉은데 오히려 붉은기를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살짝 올려서 붉은기를 더 줬어요. 이런 식으로 컬러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뭘 하고 싶으냐면 요거 중간 부분은 붉은 기운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흑백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마스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지우개질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지우개질을 해주는 게 이제 옛날 구닥다리 방법. 근데 요즘에는 마스킹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요즘 최신 방법인데 구닥다리 방법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얘를 일단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얘를 흑백으로 바꿔요. 흑백으로 바꿔서 뭐 붉은색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밝은 거는 밝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줬잖아요. 그러면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 두 장이 됐죠. 그래서 구닥다리 방법은 지우개질을 해주는 건데 지우개질을 해주려면 이게 고급 객체로 되어 있을 때는 스마트 레이어로 됐을 땐 지우개가 안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레스터화 아까 레스터화가 비트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레이어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스터화를 해주면 일반 레이어로 바꿔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만 클릭을 해줘서 여기 중간 부분만 이렇게 붉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빵꾸를 뚫은 거죠. 이미지에다가 요게 이제 구닥다리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최근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 요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 요거를 흑백으로 똑같이 바꿔줄게요. 흑백으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마스킹을 해주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해주면 여기다가 어떤 모양을 그려주면 그거대로 마스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 부분이 마스킹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그러니까 화이트 부분은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이고 블랙 부분은 이미지가 안 보이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으로 그려졌으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뚫려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스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고급스럽게 아까랑 다르게 고급스럽게 구멍을 뚫으려면 여기 그라데이션 도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라데이션 도구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툴을 잡으면은 항상 옵션이 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옵션 중에 요거는 일자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고 요거는 방사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형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라데이션을 뭘 해주냐면 일단은 뭐 간단한 심플한 거 하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거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사형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쭉 이렇게 해주면 여기 부분이 첫 번째 색깔, 요 테두리로 가면 갈수록 두 번째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가 뚫려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가 블랙이 되도록 색깔을 바꿔주는데, 여기 보면 더블 클릭을 해주면 여기 블랙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생이로 가면 갈수록 화이트가 그대로 남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요 모양대로 가운데는 블랙, 뒤로 가면 갈수록 화이트,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선택은 방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처럼 되죠.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지우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곱게 돼요.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랑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얘를 잡았으면 얘를 잡고 언제든지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안쪽으로 당기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멀리 당기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레이어를 보면 아까 원본 하나 남겨놨던 거, 아까 설명하려고 하나 복사해놨던 거,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어 2개로 지금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주면 더 밑에 있는 게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00%면 이렇게 보이던 것이 불투명도를 이렇게 주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전반적으로. 요거는 다른 작업할 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7일도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 좀 지워주고, 지워줄 때는 얘를 잡고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갖다 대면 없어져요. 얘도 필요 없는 거니까 없애주고, 얘는 혹시 모르니까 백업은 그냥 일단 두고, 어차피 위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아래 건 안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둬도 그냥 용량만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는 준비가 됐고요. 바바라 쿠르그처럼 프레임을 한번 그려볼게요. 프레임 만드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쉬운 방법부터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원시적인 방법인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선택 영역에서 여기 사각형으로 선택 영역 해주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적당히 이 정도만 일단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레디엔트랑 같이 있는 페인트 도구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컬러를 색상 경본에서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깔을 정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페인트로 여기다 딱 보여.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선택 영역 안에만 이 페인트가 딱 먹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띠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푸는 방법은 이 선택 영역 얘네들 중에 하나로 가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선택 영역이 풀리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요건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단축키를 하나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D 해주면 선택 영역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요걸 하나를 한 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머지 테두리를 해줘도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20세기 방법.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줘서 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요거 옮길 때는 요 화살표로 해야 돼요. 요거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옮길 때도 얘를 그냥 이렇게 옮기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길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옮기면 옆으로 안 가요. 일자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밑에 스냅이 먹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축키로 많이 하는 게 복사를 할 때는 Alt를 누르고 잡아주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여기 복사가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얘를 이미지를 돌려줘야겠죠. 이미지를 돌려줄 때 여기 편집에서 변형, 회전 이런 게 있죠.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여기 여러 가지 회전, 뭐 기울기 이걸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자유변형, 여기 보면 요게 다 단축키예요. 자유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 T,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것도 단축키를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T 해주면 이런 형태로 생겼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주면 요 끝에를 가면 크기 조절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모퉁이로 가면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회전을 해줄 때는 지금 각도가 요 위에 옵션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90도 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Shift를 눌러주면 딱 이렇게 스냅이 먹으면서 바뀌어요. 그럼 위에 보면 90도, 여기 90도 잡힌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끝났어요, 모양이. 그 다음에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Alt로 얘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됐죠.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4개가 레이어가 너무 많으니까 얘 4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는 첫 번째 거 잡고 컨트롤로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는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잡고 Shift 눌러주고 요 아래 거를, 맨 아래 거를 잡으면 여기에 거는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어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주고 여기 이번에는 옵션을 뭘 쓰냐면 레이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병합을 클릭을 해주면 여기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죠. 그러면 테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벡터 이미지로 도형을 그려주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포토샵에서도 벡터를 쓰긴 써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트맵이 되기 때문에 벡터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벡터 이미지에 쓰는 도구들을 여기서도 포토샵에서도 쓰긴 써요. 그래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벡터 이미지는 칠과 획, 그러니까 라인하고 채우기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일러스트 가면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라인만 쓸 거니까 칠은 안 쓰는 걸로 해주고, 클릭해서 그 다음에 획을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픽셀을 어느 정도, 이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대략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요 끝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모양대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잡혔죠. 그 다음에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이, 이게 훨씬 더 현대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딱 안 맞았으니까 요 벡터 이미지 형성으로 만들어진 도형들은 요 하얀 화살표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화살표를 클릭을 해줘서 얘를 딱 집어주면 요 마디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속성 창을 보면 요렇게 수치로 정할 수도 있어요. 0픽셀 0픽셀 딱 맞게 이렇게 하면 위가 딱 맞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위에 딱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지 크기를 보면 테두리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616 3744죠. 그래서 5616 3744 이렇게 딱 해주면 딱 맞게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만 더 공부할 겸 한 번 더 해보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요 원래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대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방법인데, 그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줘도 되지만 여기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원본 이미지 요 테두리대로 선택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레이어 중에서 컨트롤 눌러주고 요 아이콘 있죠. 그러니까 요 이름 쪽 말고 아이콘 쪽을 컨트롤 눌러주고 클릭을 해주면 요 원본 이미지 크기대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정해져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딱 채워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또 하나 복사를 해줘서 두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확연하게 차이나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을 갖다가 크기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눌러줘서 얘를 이렇게 줄여줘도 되고 수치로 잡아줘도 돼요. 옛날에는 기본으로 했을 때가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었고 Shift를 눌러줘야지 비율대로 움직였었는데 요즘 반대가 됐어요. 그냥 기본이 요 비율대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Shift를 눌러줘야 돼요. Shift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대략 이렇게 모양이 맞죠. 근데 지금은 눈대중으로 대충 한 거니까 얘를 정확하게 비율을 딱 맞추려면 얘랑 잡고 빨간 거랑 파란 거를 잡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정렬 분포라는 게 갑자기 툭 나와요. 여기를 보면 속성 창에 보면 여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없으면 여기서 찾으세요. 속성 창이 없으면 여기 속성 체크가 되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정렬 및 분포가 여기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보면 정렬하는 방법 이 가운데 여기 있죠? 이 아이콘을 보면 대충 유추가 되죠? 가운데 정렬 그래서 얘 클릭을 해주면 딱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가 딱 맞춰준 거고 그래서 요 파란 레이어를 이용해서 요 빨간 레이어를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레이어를 아까도 해봤던 방법으로 컨트롤 누르고 요 아이콘 파란 요 아이콘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요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레이어는 역할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눈가를 지워주고 얘를 빨간 부분을 지워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딜레이트를 암만 눌러봐야 안 지워져요. 왜냐면 파란 레이어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레이어를 잡아주고 딜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뽕 뚫리죠. 그리고 요 선택 영역에 지워주는 거 컨트롤 D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방법이 있죠. 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요 벡터 이미지 툴로 테두리 만들기, 그 다음에 지금 네모칸 두 개를 이용해서 테두리 만들기,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지금은 근데 연습 삼아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다 세 가지 방법이 다 했어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겠어요. 일단은 한 개만 남겨놓고 없앨게요. 자, 그래서 테두리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바르 크루거의 뭐 치트키 텍스트를 넣어야죠. 텍스트를 넣으려면 여기 T이라는 걸 써서 넣는데 일단 테두리부터 만들어 놓고 아까 박스를 만들어 놓고 T를 썼었죠. 그래서 박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쓸게요. 그래서 박스는 지금 했듯이 요거를 그냥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지금
요거를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요 레이어, 지금 빨간 레이어. 요 상태에서 요 툴의 옵션인 줄 알고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얘를 잡아주고 지금 요 박스의 옵션이 이건 줄 알고 이걸 바꿔주면, 예를 들면 획을 없애면 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얘를 작업해 주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형태, 이번에는 7을 채우고 획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지금은 문장을 2개를 쓸 거라서 2개를 쓸게요. 이렇게 2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볼게요. 텍스트는 검은 글씨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 텍스트를 해주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지금 아이콘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거 벡터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부분에 얘를 갖다 대면 요게 막 이렇게 요 안쪽에 요 라인에 텍스트를 쓰거나 요 안쪽에 텍스트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요거는 조금 지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밖에다가 일단 쓸게요. 그래서 텍스트 쓰는 방법은 그냥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T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클릭을 해서 일단 써줄게요. 영문을 써도 되고 한문을 써도 되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끝났고, 그 다음에 글씨체는 자유롭게 쓰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도비 글씨체로 그냥 쓸게요. 글씨체 바꿀 때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 여기에서 옵션을 해줘도 되고, 지금 글씨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글씨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체를 하나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 지금 한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로도 조정이 되니까 그거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문자 간격 뭐 이런 거는 옵션을 만져보면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해주고, 근데 만약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요 레이어보다 지금 텍스트 레이어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레이어를 안전하게 요 레이어 위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해줘서 글씨를 이렇게 컨트롤 T로 글씨를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텍스트를 또 써줘야 되죠. 자, 이번에는 요 안쪽에도 한번 써볼까요? 얘를 잡아주고 레이어를 잡아주고 이 안에다가 텍스트를 써주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텍스트가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요거 달락 뭐 이런 거로 다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약간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로 해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하나 배치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해줬으면, 자, 요거를 조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이어를 잘 보면 이쪽 요 레이어가 얘고 요 레이어가 얘예요. 헷갈리면 눈가를 지웠다가 뗐다 하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배치를 요 두 개랑 요거랑 요 텍스트랑 요 박스를 잡고 컨트롤 T 해줘서 얘를 약간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살짝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일단은 배치만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 해줘서 이렇게 돌려서 크기 조절 살짝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커튼 뒤에 있는 것처럼 살짝 지워주고 얘는 여기에 박힌 것처럼 살짝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여기를 잘라내야 되죠. 요거 잘라내는 방법은 지우개질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선택 영역으로 지워줘도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 레이어가 아까 이런 식의 일반 레이어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지우개가 바로 안 먹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먹게 하려면 얘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는 여기 레이어 레스터와 그러면 요 마크가 없어지죠. 벡터 도형이 아니라 일반 레이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우개가 먹어요. 그래서 지우개질을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여기를 이만큼 여기 직각이 아니네 근데 그럼 다각형 올가미 요걸로 요애를 잡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 처음 시작점으로 오면 여기가 이렇게 커서가 동글뱅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해주고 근데 여기 보면 약간 페더가 먹어야지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 페더가 뭐냐면 요 테두리를 날카롭게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지우게 되면 여기 날카롭게 싹 지워지죠. 페더가 뭐냐면 여기가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영역을 선택 영역을 그래서 오른쪽 키 눌러줘서 페더 눌러주면 여기 픽셀로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한 6픽셀 정도 해상도가 좋으니까 10픽셀 정도 해야겠다. 이게 해상도가 조금 낮은 이미지는 페더를 너무 많이 주면 이만큼씩 뭉탱이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해상도가 좋을 때는 픽셀 수를 크게 해상도가 안 좋은 이미지는 픽셀 수를 작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보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딜레이트를 눌러주면 여기가 부드럽게 됐죠. 그래서 컨트롤 D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가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먹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무대에 꽂힌 듯이 해보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사각형도 지금 벡터 도형이니까 얘를 레스터화로 바꿔줘야 돼요. 레이어 레스터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페더가 너무 세지 않게 한 1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딜레이트를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졌죠. 컨트롤 D 눌러주고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잘라진 게 보이죠? 그래서 전체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된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얘만 조금 더 키워볼게요. 조형적으로 얘가 조금 큰 게 난 것 같아요. 위치도 이 정도로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바바라 쿠르거의 작업처럼 이미지 보정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놓고 그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텍스트를 하나 넣어서 하나의 바바라 쿠르거와 같은 작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은 미리미리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미리미리 저장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면 지금은 처음에 로우 필름으로 만약에 JPG로 가져왔어도 똑같긴 한데 저장을 그냥 눌러주면 지금 레이어가 잔뜩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요 포토샵으로 저장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PSD 파일 보통 포토샵 파일이 PSD인데 자 그래서 저장 위치를
정하고, 그냥 뭐 아무데나 일단 놓고 저장 위치를 정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PSD로 일단 저장이 돼요. 자, 데이터 여기. 자, 로우 샘플. 이렇게 PSD로 저장이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 요 PSD로 저장을 해야지 요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를 끄더라도 다시 얘를 불러오면 PSD를 불러오면 이렇게 레이어가 다 살아있어요. 근데 JPG로 저장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JPG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야겠네. 자, 여기 보면 요 큰 파일 있고 작은 파일 있죠? 여기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량은 작아지되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량은 커지되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9까지 정도 내려도 이미지 훼손이 크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면 뭐 약간 얼룩얼룩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용량을 한 10 이상은 잡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여기 JPG로 완성된 이미지가 보이죠. 꽤 큰 파일이라 가지고 실메가가 나오네.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JPG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SD는 작업 파일이라고 보면 되고, 완성된 이미지는 보통 JPG 파일로 완성이 되고, 사실은 JPG는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이미지 손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JPG를 좀 안 쓰고 뭘 쓰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뭘 쓰냐면 TIF를 많이 써요. TIF는 아까 PSD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일반 파일에서 잘 안 보이죠. 물론 맥에서는 보여요. 그 다음에 이 PC 같은 경우에서도 윈도우 같은 경우에서도 원드라이브로 보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이런 파일로 보이거든요. 근데 JPG는 이렇게 일반적인 뷰어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TIF는 PSD처럼 레이어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뷰어에서 볼 수 있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TIF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레이어 때문에 파일이 커진다는 경고창이 뜨죠. 그래서 저장된 걸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파일이 커서. 보면 지금 JPG는 7.1메가였죠. 근데 PSD가 474메가 정도 되는데, TIF는 더 커요. 483. 근데 일반 뷰어로 지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을 해보면 일반 뷰어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화질 손실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뷰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TIF를 많이 쓰긴 써요. 그래서 TIF를 불러오면 이렇게 보면 PSD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다 담겨 있는데, 근데 어떠한 여기 특수한 뭔가 장치를 하면, PSD로 장치를 하면 그거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원본 파일은 PSD로 갖고 있는 습관을 하고, 보통 TIF는 작업을 다 끝내고 JPG로 아웃풋하기 싫을 때, 그때 여기 보면 배경으로 병합 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이미지 JPG처럼 JPG를 불러오면 JPG도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근데 TIF도 보통 이렇게 하나로 붙여놓고, 그러니까 원본은
그 원본은 이렇게 PSD를 갖고 있고 아주 화질 좋은 완성된 이미지는 TIF, 그 다음에 어디 보내거나 웹에 올릴 때 이럴 때는 JPG,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세 가지 포맷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을 해뒀으면 PSD를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고해상도 프린트 할 일이 없으니까 TIF는 빼고 PSD 하나 저장해두고 JPG로 저장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설명 안 했구나. 요거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JPG를 불러올 때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얘를 잡고 이렇게 불러와주면 지금 열려있는 창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 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얘를 잡고 이렇게 잡고 들어와야 돼요. 위쪽에. 그래야지 이렇게 새 창으로 떠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바라크로 모작을 한번 해봤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